화법하고 장문. 화법 파트는 등장하는 글의 양상이 두 개지. 발표, 강연. 그럼 발표에 따라서 읽는 내용과 강연에 따라서 읽는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냥 발표 또는 강연으로만 나온다. 그 다음 그에 대응하는 43, 44, 45 장문 파트는 항상 초고거든. 단 이 초고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설명문 형식이 있는 거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문설문 형식이 있을 뿐이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화법 장문 파트 얘네는 통상적으로 문단의 개수가 4개에서 5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거든. 그럼 여기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거 35번 한번 봐봐. 35에 37번 학생의 주제 발표이다. 주제 발표 전체 문단 개수 5개지. 그대로 장문 파트에 대응하는 거 한번 가봐. 43에서 45번 초고를 보면 초고가 총 5문단이지. 화법하고 장문 얘네는 4개에서 5개 문단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다시 얘네 그럼 문단 4개에서 5개인데 어떻게 구성되니? 1문단은 발표라고 치면 인사해. 인사는 어차피 선지 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사에서 시작하고 내가 이 발표 내용을 선정하게 된 선정 계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겠지. 어떠한 걸 경험하고 이걸 선정하게 됐다. 또는 나는 이 발표 내용을 어떠한 순서에 맞춰서 설명하겠다. 순서 안내. 다시 우리가 비문학에서 설명했을 때로 보면 1문단은 배경 지식과 제재인데 이 배경 지식과 제재 파트에서 자주 나오는 말하기 방식 35번 그대로 대응하는 43번 글쓰기 방식 또는 글쓰기 계획. 1문단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뭐다? 내가 그걸 선정하게 된 계기 또는 내가 이 글 또는 발표에서 안내할 순서. 노란색으로 쓴 게 화법과 장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죠. 글쓰기 방식. 이것들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럼 이 문단부터가 본론인데 본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또는 글쓰기 방식 뭐 있을까? 물론 이제 1문단에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본론에서 대부분 많이 쓰는 게 개념을 알려주는 거지. 뭐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개념 찾을 때는 요게 세트처럼 같이 있는지 보시면 돼요. 예시. 예를 들어주게 되면 독자의 이해를 돕는 거거든. 다시 원래 우리가 비문학 할 때는 어떻게 풀어? 비문학 할 때는 개념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여기서도 우리가 읽으면서 개념 나오면 동그라미. 그럼 다 뭐에만 주목해? 예까지 들어주는지만 주목하면 돼. 예.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니? 비교나 대조를 할 수 있지. 근데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가진 대상이 있어요. 하나의 대상이. 근데 이 대상만 놔두면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부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럼 그때 뭐 할 수 있어? 걔와 비슷한 특징을 갖는 애를 데려다가 비교할 수 있고 얘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 애를 데려다가 대조시킬 수 있단 말이야. 얘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 비교, 대조하는지. 또 질문의 형식을 사용할 수 있지. 단 여기다 이제 초록색으로 하나 쓸 건 뭐냐면 이 초록색으로 쓸 거는 지금까지 노란색으로 쓴 게 화작의 공통이었고 화법 파트에서만 추가적으로 찾아주는 거. 질문을 해 또는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화작은 요거까지 찾아야 돼. 상호작용을 하는지. 상호작용이 뭐냐면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청중의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 그래서 질문 형식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지
합법은 요거까지 찾아주셔야 된다. 일단 다시 노란색 화작의 공통이야. 어떤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지 또는 연구 결과 같은 것을 인용하는지, 단 인용할 때는 출처까지 같이 찾아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 글에서 설명하고 싶은 애가 A라는 애야. 근데 이 A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는 이 A라는 애가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고안이 됐다가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바뀌었다. 과정들을 드러내줄 수 있지. 과정 드러내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초록색 파트로 가야 되는데, 초록색 파트, 합법 파트에서 순언어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지, 다시 준언어, 비언어 같은 경우 혹시 모르면 개념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합법 파트야. 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고 준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고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합법, 언어, 그러면 얘는 뭐 하는가? 말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준언어는 이게 중학교 때 준언어 대신에 반언어라고 배울 사람들도 있어. 같은 말이거든. 단 이름이 바뀐 거야. 반언어라는 말을 지금은 잘 안 쓰고 준언어라는 말을 쓰는데, 반언어, 언어적 표현에 수반된다, 따라온다는 개념이었어. 지금으로 따지면 언어적 표현에 준한다, 걸맞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따라오는 애인데, 얘가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같은 거. 발표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또각 끊어서 얘기를 한대. 그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말의 빠르기를 통한 강조.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 이때 B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몸짓하고 표정인데, 이 준언어랑 비언어는 적절하게만 쓰이면, 상황에 적절하게만 쓰이면 항상 언어적 표현을 강조해. 적절하게만 쓰이면 준언어와 비언어는 항상 언어적 표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준언어, 비언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얘는 그래도 참 착하게 항상 괄호로 줘. 괄호로 주는 거. 그 다음 몇 개를 더 설명한다면 뭐 또 있냐면 열거 같은 건데, 열거 여기다 그냥 추가해서 봐도 돼. 철수랑 영희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철수도 나열하고 영희도 나열한 거잖아. 비교 대조가 열거를 포함한다고 보셔도 되고, 또는 저는 아직 이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열거를 따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일단 마지막 문단인데, 이 마지막 문단은 두 가지로 나눠져. 마지막 문단이 본론인 경우가 있고,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문단이 본론인 경우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본론하고 동일하게 전개가 될 거야. 동일하게 전개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뭘 드러내 줄 수 있겠니? 내가 이 발표를 어떤 걸 했어 정리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요약하는 거 이따가 쓸 거고, 너희가 이 발표 내용들을 듣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 활동을 드러낼 수 있어. 그래서 본론과 만약에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 아니다, 그럼 얘는 그냥 만 주고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럼 제가 그럼 아직 글을 읽기 전에 마지막 문단이 본론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됩니까? 대부분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면 뭐였니? 7줄 이상이지. 그래야 거기 있는 문장 하나 가지고 선지 하나 만들고 문장 가지고 선지 하나 만들어서 하나에 대응하는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걔가 본론으로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출제하는 선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문 자체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7줄 미만인 경우는 거기에서 대응하는 선지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마지막 문단에서 본론이면 얘네처럼 똑같이 푸는 거고, 그럼 여기 그다음 마지막 문단이 본론이 아니면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들이 나와? 내가 발표한 내용 또는 내가 글을 쓴 내용들을 요약해 줄 수 있지. 요약 정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이 내용들을 듣고 또는 이 내용들을 배웠으니 일상생활 어디에다 적용해봐라,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추가 활동. 이게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글쓰기 방식이라고 봅니다. 이걸 기본 틀로 해놓고 본인이 공부하다가 내가 이런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들을 좀 놓치는구나. 그럼 그것들만 몇 개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35에서 37번에다 적용을 해볼 텐데, 35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일일이 비교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문단별로 읽고 나서 선지 판단하면 되겠지. 문단별로 읽고 나서 35번을 만약에 뒤집어서 35번이 가장 적절한 거였으면 어떻게? 읽으면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이 쓰였다? 그럼 그때 선지 바로 오시는 거. 36번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 얘 핵심 추론이지. 자료는 총 3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가장 적절이니까 그럼 기억 또는 그 뒤에 나오는 니은 자료까지 보고 2개의 자료를 보고 얘네 사이에 공차 비교해서 선지 풀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 9평부터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화작의 가장 적절을 가장 적절로 안 푸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지금 추천해주고 싶은 건 현재 상태로는 9평의 난이도가 화작에 오를 거니까, 그럼 답이 매끄럽게 안 나오고 좀 꼬아서 낼 거란 말이야. 내용 일치로 푸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예 9평부터 화작은 다 내용 일치로 푼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렇게 푸는 게 더 낫겠다. 여기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 거고. 그럼 다시 35, 36번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서 문단별로 푸는 거지. 36번 같은 경우는 자료 사용된 문단들까지 보고 그대로 문제 푸는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 37번이야. 얘는 항상 정해져 있는데 청중의 반응. 얘는 뭐하고? 글 전체 다 읽고 나서 푸는 거지. 마지막에 푸는 거. 그럼 정리하면 요거 36번은 지문 읽으면서 자료 사용될 때마다 푸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36번처럼 자료를 활용하는 애는 배경 지식에서 답을 구성하겠냐, 아니면 본론에서 무언가를 설명할 때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문제를 구성하겠니? 답을 본론에서 나와요. 본론에서. 그래서 본론별로 읽고 푸셔도 된다. 그럼 이거 문단별로 읽으라면서요. 문단별로 읽고 내용 일치처럼 푸시면 돼. 단 본론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35, 36번을 읽으면서 푸는 거고, 37번이 화법과 장문에서 고정되어 있는 청중의 반응. 자, 얘는 글 전체 읽고 나서 푸는 건데, 35에서 37번 중에 마지막에 푸는 건데, 이 청중의 반응을 볼 때는 뭐에 주목해서 봐야 돼? 공차. 통상적으로 3명의 학생이 나와. 2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2명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지금 2명이 나올 때가 그럼 훨씬 더 쉽습니까? 아니, 2명이 나오면 좀 더 복잡해요. 학생 1이 얘기하고 학생 2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학생 1이 얘기하고 또 학생 2가 나와. 이건 잘 구성하지 않고 3명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각각의 학생들의 반응을 읽을 때 공통점, 즉 이 학생이
지문의 내용에 어떠한 걸 공감하는지, 지문의 내용에 어떠한 걸 유익하다고 평가하는지, 이걸 초점맞춰서 보시면 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이 학생이 나는 이 발표를 듣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하는 거. 그 다음 추가 활동이 있을 텐데 이 추가 활동은 꼭 아쉬운 것만 연결 짓는 건 아니야. 어떤 걸 보니까 또는 들어보니까 유익해서 뭔가를 더 해보겠다, 유익해서 더 해보겠다, 또는 어떤 부분을 안 알려주었으니까 내가 그걸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추가 활동은 공통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정리는 여기서 해보자. 뭔가 없으니까 내가 더 해보겠다고, 요거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거 풀 때에도 우리가 팁을 준 게 있어. 팁을 준 거는 뭐였냐면 80에서 85% 이상은 청중 1, 청중 3으로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풀 때 팁 1 보고 3 보고 2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 37번이 가장 적절로 돼 있으니까 가장 적절로 풀 거라면 어떻게 풀었어야 돼? 여기까지 보고 학생 1과 학생 3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그럼 좀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9편부터 화작의 난이도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가정하면 어떻게 해? 그냥 청중 1 보고 내용 일지로 선집한다, 청중 3 보고 내용 일지로 선집한다. 그 순서로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럼 읽으면서 한번 적용해보자. 35, 37번. 안녕하세요. 발표자 누구입니다.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조사 기억하세요? 질문했네.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그럼 요거까지는 상호작용. 살피며 기억하고 있군요. 동물 키우기 관련 설문이었죠. 자료 제시. 여기를 보면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키우는 일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중 하나가 바로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그럼 얘가 준언어적 표현 사이테스입니다. 그래서 사이테스가 내 발표의 제재라고 알려주는 거지, 주제라고. 그러면 1문단 봤으니까 35번에 뭐 찾아야 돼? 준언어적 표현하고, 그 다음 질문을 활용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혹시 뭐 더 찾을 거 있니? 하나 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굳이 사이테스라는 걸 얘기하게 된 이유는 뭐야? 너희가 참여했던 설문조사 결과랑 연결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이테스를 설명해보고 싶다. 선정 계기. 1문에서 3가지를 찾는다고 볼 수 있어. 최대치. 자, 그럼 1번에 1번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서 청중의 주의 집중시킨 거 맞지?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2번 선지에 질문이 나와 있기는 한데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반응 확인한 것도 맞잖아. 그럼 여기 2번 선지도 맞고, 3번 선지는 아직 못 찾겠고, 4번 선지 청중의 질문을 듣고, 질문 모르겠어 아직. 청중의 질문을 듣지 않았어? 발표자가 스스로 질문을 한 것뿐이지. 그 다음 5번 선지 청중의 기억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 즉 내가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거지. 그래서 1문단을 통해서 35번에 1번 선지와 2번 선지, 5번 선지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가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자료 기억을 가지고 선지를 또 풀어봐야 되거든. 36번에 그럼 기억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1번 선지가 우선 기억의 내용이야. 1번 선지 기억 보시면 자료 1 동물 날 설문조사 결과 해서 가지고 왔고, 동물을 키우고 싶은 의향 이딴에도 많다. 키우고 싶은 동물의 종류 나와 있고, 그럼 그 상태로 1번 선지 가시면 자료 1은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동물 중 사이테스 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맞니? 기억에서 활용한 거는 뭐야?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동물들이지. 이거랑 사이테스 종이랑 종을 확인할 수 있니? 그건 아니야. 그냥 키우고 싶은 동물들만 나왔고 따로 사이테스 종은 없어요. 그래서 1번 선지 틀렸다. 다시야. 36번에 1번 자료 1은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하는 동물, 여기까지 맞지? 그 중에 사이테스 종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틀렸다.
이 문단으로 가시면 사이테스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인데요. 그럼 이게 뭐야? 개념 설명.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35번에 뭐 찾아? 개념 설명 나오지. 개념 설명 찾아야 돼. 35번에. 답은 3번이 맞네. 그럼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야? 명확히 35번에 1번 확인했고 2번 확인했고 3번 확인했고 5번 확인했잖아. 답 나왔네. 이해했어? 자, 그럼 그 상태로 36번 갈 거야. 36번에 여기서 니은의 자료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선지, 니은, 3번 선지지. 3번 선지 자료 2랑 연결해야 돼. 자료 2 사이테스 회원국의 현황. 그래서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분포를 줬는데 자료 2는 사이테스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사이테스 종이 아니라 뭐야? 사이테스 회원국이잖아. 틀렸네. 사이테스 회원국. 이제 다시 3문단으로 갑시다. 사이테스는 생물종을 멸종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하며 여기에 등재된 생물종을 통상 사이테스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자료 제시. 여기를 보면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이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호랑이, 표범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제거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동시에 우리 알 거야. 사이테스 1, 2, 3이 있다며. 그럼 사이테스 관련해서 두 가지 이상이 제시되잖아. 그럼 뭐에 초점 맞춰서 읽어야 돼? 2, 3을 읽을 때는 앞에 나온 1, 2, 3과의 공차에 주목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비교되죠. 그래서 부속서 2와 3에는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사이에 차이점들을 주는 거지. 사이테스 1과 2, 3의 차이. 사이테스의 제종 목적을 고려할 때 생물종을 키우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36번에 디귿 관련해서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볼 텐데 디귿 관련해서 주고 있는 게 지금 4번 선지랑 5번 선지야. 4번 선지입니다. 자료 3 가지고 가야 돼. 자료 3 보시면 부속서에서 종수랑 비율들을 주고 있는데 4번 선지. 자료 3은 멸종 위험도에 따라 구분한 사이테스 종 맞지? 1, 2, 3 구분한 게 멸종 위기에 따라서. 그 다음 수를 보여주는 자료로 디귿에 제시했다. 답은 3번이네. 4번이네. 5번 선지 풀긴 했지만 봐보면 5번 선지. 자료 3은 사이테스 종 중 2.69%에 해당하는 종만이 얘가 뭔데? 부속서 1이지. 부속서 1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로 디귿에 제시했다? 얘는 왜 안 맞아? 사이테스 1하고 사이테스 2, 3의 공차 한번 비교해봐. 사이테스 1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는 거래가 가능하지. 근데 사이테스 2, 3은 상업적으로 원래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네는 연구로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36번의 5번 선지.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건 사이테스 1, 2, 3 다 되잖아. 그럼 이해 못한 사람은 요거야. 36번의 5번 선지에 주어 보면 자료 3은 주어 사이테스 종 중 2.6%에 해당하는 종만이 얘가 주어잖아. 얘가 누군데? 부속서 1. 부속서 1만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지. 2, 3도 거래는 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실제 여기까지 읽고 풀었다고 치면 4문단 읽고 35번, 36번을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4문단 읽고 가볍게 읽으면 돼. 4문단입니다. 그럼에도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또 질문하면서 청중의 반응 살폈고 궁금하시죠? 먼저 사이테스 누리집에서 해당 생물종이 사이테스 종인지 알아봅니다. 사이테스 종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한 후 키워야 하며 나중에 그 생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또 질문. 절차가 귀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생물종 보호에 동참하는 일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료 제시. 여기 앞선 설문 결과를 다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한데요. 이러한 관심이 특정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생명을 키우는 일 자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너희가 살아갔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추가 활동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7번이야. 학생 1. 발표를 듣고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 그럼 뭐야? 유익하다고 평가한 거지.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다. 그럼 추가 활동. 내용 일치로 풀 거면 이대로 선집한다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학생 1.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한다. 답이네. 추가 활동. 이해했지? 4번 선지도 봐볼래? 학생 1. 우린 지금 아직 학생 3 안 봤어. 발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며 찾아보겠다며 선인장도 해당하는지 여기까지 맞다고 볼 수 있고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건 아니잖아. 틀린 거다. 37번의 답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고 보는 김에 학생 3도 한번 봐보면 사이테스 부속서 2, 3에는 어떤 종이 있는 거지 지문에서 안 알려줬지. 그럼 이게 뭐야? 아쉽다고 느끼는 거야. 사이테스 종 중 부속서 1에 등재된 종의 예만 제시하고 있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아쉬운 거야. 그럼 학생 3은 딱 하나 아쉬운 점 주목해서만 본 거야. 자, 그러면 3번 선지 봐볼래?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의 부합성 따지는 거 없지. 그 다음 4번 선지 학생 3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 거 뭐 있어? 없지. 학생 3 5번 선지 학생 3 자신이 발표를 듣기 전 알고 있었던 지식을 발표를 듣고 수정한다는 얘기는 아 이런 게 실제 있는 거구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요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나는 기존에 A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돼서 아 B라고 수정했어 나한테 유익하다고 평가해야 돼.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핵심 추론으로 푼다면 학생 1 보고 우리가 학생 1에서 뭐 찾을 수 있다? 유익하다고 평가하는 학생 1. 그 다음 추가 활동. 그 다음 학생 3을 딱 봤는데 학생 3은 뭐가 되었다? 아쉬운 점. 그럼 핵심 추론으로 풀려면 뭐 해야 돼? 얘네 사이에 공통점은 없으니까 학생 1이 주어인 즉 학생 1과 학생 3을 비교하는 거에서 학생 1이 주어인 거는 요거 찾는 거고 학생 3이 주어로 있는 건 요거만 찾는 거지. 차이점.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라고 하는 건 무조건 틀린 거고 공통점이 없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뒤로 넘어가서 장문 파트로 가시면 푸는 방법 그럼 똑같겠다. 43번 다음은 초고를 쓰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의 일부이다. 기억부터 미음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얘 문단별로 읽으면서 말하기 방식 즉 글쓰기 방식들 사용된 거 있으면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거 글쓰기 방식 맞습니까? 그럼 선지 보문제 기억 뭐야?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하는데 이 관광객의 요구가 다변화가 실제 글을 읽으면 제재거든. 거기에 영향을 좀 빼겨. 그럼 이런 애가 등장하게 된, 즉 선정계기, 얘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얘는 표현상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44번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 그럼 얘는 전체 내용들을 다 확인해야 되니까 글 전체 보고 나서 풀면 되겠고 오랜만에 나온 거야 제목 작성. 45번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그래서 자료 활용. 자료 활용은 44번으로 주기도 하고 45번으로 주기도 해. 얘는 어떻게 풀면 좋다? 본론 단락별로 읽고 나서 푸시면 좋다. 본론 단락별로. 근데 거기에 내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팁을 준다고 하면 장문에서 자료 활용할 때
44번 또는 45번으로 등장하는 자료. 자료 활용한 초보 보안. 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료가 3개에서 4개가 나온다. 3개가 등장하는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4개가 등장하는 경우는 기억 다시 1, 기억 다시 2, 니은, 디귿. 또는 기억, 니은 다시 1, 니은 다시 2, 디귿 이런 식으로. 자료 활용할 때 기억을 먼저 적용해주고 디귿 적용해주고 니은 적용하는 순서로 가면 80에서 85% 이상은 쉽게 풀 수 있다. 얘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달라고 했었거든. 자, 여기도 우린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한번 봐볼 거야. 다시 45번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본론 한 단락 읽고 나서 그 본론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야. 단 그때 자료를 봐야 한다면 이 문단에서 기억도 사용됐고 이 문단에서 니은도 사용됐고 디귿도 사용된다. 선지가 그렇게 구성된다면 그럼 그때 이 문단 보고 나서 기억에 대한 선지 판단 먼저 하고 디귿에 대한 선지 판단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니은에 대한 선지 판단으로 가는 거. 적용하는 순서 잘 보시고 지문 한번 봐봅시다. 43에 45번. 음식문화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사회 현상인 미식 관광에 대해 알리는 글을 교지에 실으려고 한대. 초고, 여행 경험의 증가와 여행 관련 방송들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음식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미식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 미식 관광이 주목받게 된 배경, 즉 내가 이걸 선정하게 된 계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었던 방송의 영향, 관광객들의 요구 다변화. 그거 가지고 43번에 찾아보시면 돼. 기억났지? 요구 다변화하는데 즉 선정 계기. 그죠? 다시 이 문단으로 이제 갈 거야. 미식 관광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 관광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즉 음식 관광과의 비교해 주는 거지. 나아간 개념으로 지역 음식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념 비교해 주면서 개념 준 거고, 즉 미식 관광은 방문객들이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의 맛을 즐기고 역사적, 문화적 지식까지 함께 얻게 함으로써 지역과 연결되는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럼 43번에 찾아보시면 돼요. 다른 대상과의 비교 또는 개념 설명하는 거. 니은이지? 관련된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면 미식 관광의 개념을 설명해 준다. 2번 선지 맞고. 그 다음 45번으로 가볼 거야. 45번에 지금 선지에 4번하고 5번 선지, 이건 맨 뒷부분 보는 거야. 몇 문단 보강하는지. 4번하고 5번 선지가 2문단하고 1문단이라고 나와 있잖아. 2문단, 1문단. 그래서 걔네를 먼저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우리는 4번 선지를 풀기 위해서 기억을 먼저 볼 거야. 전문가 인터뷰.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관광 정책들이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관광 정책에서 더 나아간 미식 관광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요리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와 역사, 환경 관련 지식까지 갖춘 음식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잊혀가는 향토 음식이나 식재료를 발굴하거나 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색을 깊이 있게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번 선지 가보시면 기억을 활용하여 미식 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과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 뭔데? 문화 해설사지. 음식 문화 해설사 양성. 관련 정책의 성공 사례 이건 아직 모르지. 자, 그럼 다시 여기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 여기까지 딱 끊고 동그라미 쳐놓으면 된단 말이야. 미식 관광이 관광객에게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연결되지. 자, 그러면 다시 니은 봐야 돼. 연구 보고서. 프랑스의 시가 주도하여 개발한 올리브 미식 프로그램은 딱 보자마자 그럼 어떻게 돼? 4번 선지 그대로 맞지. 여기가 정책의 성공 사례 다른 나라.
올리브를 주재료로 하여 개발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 품종별 특성, 향미를 분석하는 방법 및 지역의 올리브 생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2022년에는 관광객들의 해당 지역 방문 동기로 이전까지 늘 1위를 지켰던 지역 자연 경관 감상을 제치고 미식 프로그램 참여가 1위로 꼽혔다. 돼 있고 5번 선지로 가야 돼. 지금 니은 다 봤으니까 그대로 5번 선지.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니은만 본 거야.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 동기의 순위 변화와 맞지? 순위가 바뀌었다고. 원래 자연 경관 감상에서 이제 미식 프로그램 참여. 여행 중 방문 장소의 순위를 음식 관련 특별한 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 이건 일문단에 있었잖아. 사람들이 이제 미식을 찾아다닌다. 디귿만 더 보면 되겠다. 디귿 신문기사. 지역 대표 미식 식당 여기는 시 여행 중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 당일 여행을 오는 사람 중 99.2%가 방문이 여행 동기라고 응답했고, 이 가게를 방문한 관광객들로 시의 지역 상권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해당 식당의 매출액과 시 관광 총 소비액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5번 선지 맞지? 장소 순위, 방문 장소 순위는 뭔데? 가보고 싶은 맛집인 거다. 5번 선지 연결되고,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면 되겠다. 3분단. 미식 관광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역 식문화는 전통 조리법, 향토 재료를 활용한 음식,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미식 식당 등으로 대표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통해 지역의 맛을 보존하고 개량하여 지역의 식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미식 관광이 기여하는 것이다. 지역 간 음식들이 유사해지고 토종 식재료가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미식 관광이 갖는 의미는 더 크다.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지역 식문화 보존의 수단으로 미식 관광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도 관련 정책을 도입한 지역들이 있다. 그럼 여기 3문단까지 봤잖아. 그럼 그대로 43번에 혹시 3문단에 사용된 거 있니?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문제 상황. 그래서 이러한 대안들, 미국과 일본과 프랑스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문제 해결 방안 형태. 그 다음 또 혹시 사용된 거 뭐 있었니? 미식 관광은 뭘 할 수 있다? 3문단 시작할 때 식문화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긍정적 측면. 그거 가지고 답 찾아보면 43번에 3번 선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미식 관광이 갖는 의의를 드러낸 거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 4번 선지.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미식 관광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 언급해줬지. 그럼 3번, 4번까지 다 맞으니까 5번만 찾을 수 없어서 5번이 답이겠고, 그대로 이제 45번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3문단을 읽은 거야. 2번 선지. 디귿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이 관광객들의 여행 기간 결정에 미치는, 여행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왔다 그랬어. 디귿이나 3문단 자체에서 기간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첨가된 거야. 조건도 항상 따져봐야 된다 그랬어. 조건이 틀린 거지. 그리고 물론 뒤에도 또 틀려요. 지역 식문화를 대표하는 미식 식당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3문단에 추가한다? 지역 식문화를 대표하는 미식 식당이 갖춰야 할 요건이 뭔데? 3문단은 갖춰야 할 요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얘 또한 뭐야? 갖춰야 할 요건은 4문단에 연결돼요. 이미 3문단 보고 앞부분에서 틀렸고 혹시 거기서 못 찾더라도 얘가 4문단 읽고 나서 다시 오시면 4문단에 들어갈 내용인 거지 3문단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두 가지 측면에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 4문단 보았다 치고 5문단도 보았다 치자. 그럼 44번을 풀어야 되잖아. 읽으면서 43, 45번을 풀었으니까. 44번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래. 그럼 답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초고의 3,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각 효과를 포괄하도록 문단별로 단어를 찾아서 활용하래. 그 다음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 자, 이거 듣고 넘어가.
글을 쓰면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 2학년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글의 주제나 문단의 핵심 내용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주괄식 전개가 있고 중괄식 전개가 있고 미괄식 전개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있을 거야. 우리 전통 언어 관습은 선조들의 언어 관습은 처음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직접 얘기하니? 안 하지. 우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하는 선조들의 말하기 방식이 있잖아. 그럼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에서 나와? 뒤에 나와. 미괄식.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 고전 소설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의 발화가 길어. 하나의 발화가. 그럼 그때 의미상 핵심은 어느 쪽에 많다고? 뒷부분. 이러한 막 서두들 쭉 주고 나서 그런데 이거 좀 해줄래? 뒷부분에 나와요. 이게 고전의 말하기 방식들. 이게 미괄식이 많아. 중괄식은 쓰이기는 하나 실제 예로 글을 구성하는 경우는 실제에서는 별로 없어. 그럼 대부분은 요거여야 되잖아. 비중은 어떻게 될 것 같니?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저런 거 생각해봐. 문단 개수가 4개짜리인 글이다. 1문단 자체만을 놓고 보면 1문단의 맨 앞에 먼저 1문단 자체의 주제의식 나와? 아니잖아. 1문단을 설명할 건 맨 끝에 나오잖아. 미괄식 1문단 자체만 보면 앞에 막 선정 계기를 따주고 나서 결국 하고 싶은 거 맨 끝에 나오잖아. 여기까지. 그리고 4문단 같은 경우는 뭐 요약해준다. 그럼 이미 앞에서 다 나온 거고 너희가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추가 활동이 있는 경우는 미괄식인 거 아니야.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문학 뭐라고 그랬었냐면 비문학은 1문단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글의 큰 틀의 제재가 있고 각 문단별 소 제재가 있다 그랬어. 흔히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 제재를 갖는다. 그 제재는 처음 시작할 때 알려주거든. 주괄식. 그래서 문단별로 끊어서 보면 처음 시작하는 문단은 그 문단 자체는 미괄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본론들은 주괄식의 경우가 많아. 그냥 쭉 나열해놓고 마지막에 본론의 끝에서 해당 문단의 끝에서 정리해준 미괄식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주괄식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글 전체를 한번 생각해봐. 글 전체 입장에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맨 앞쪽에 나오지. 이렇게 보면 또 주괄식인 거야. 그럼 다시 글은 요 형태야. 우리가 만나는 글들은. 근데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글들은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거든. 3문단 한번 다시 봐볼래? 전체 내용들 한번 상기시켜봐. 3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뭔데? 지역 식문화 보존 발전 아니야? 그럼 지역 식문화겠죠. 지역 식문화. 뭐 굳이 지역 식문화랑 관련해서 좀 더 뭔가를 하겠다 그럼 뭐 지역의 정체성? 이런 것까지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 4문단도 봐볼래? 지역 경제의 측면에서도 그럼 여긴 경제잖아. 그럼 둘 다 지역은 똑같은 거에다가 3문단은 식문화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전통 4문단은 뭐라고 볼 수 있어? 경제. 여기까지? 그럼 실제 44번에 보기 첫 번째 조건 초고의 3,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각 효과를 포괄해야 돼. 그럼 3문단 거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지역 식문화 또는 전통 4문단 뭐라고 봐? 지역 경제. 그럼 그게 들어가야지. 그럼 그거 먼저 찾아. 44번에 1번 선지 미식 관광 지역 특색을 음식으로 경험하다. 그럼 뭐가 없니? 우선 경제가 없잖아. 미식 관광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선 그럼 얘 지역의 문화 경제에 맞다고 한번 쳐보자. 식문화도 문화잖아. 경제도 맞고 3번 선지 미식 관광 지역의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다. 그럼 뭐가 없어? 경제가 없잖아. 4번 선지 지역의 식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맞고 5번 선지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 미식 관광. 그럼 얘는 선생님 지역 농가의 안정적 이윤이니까 경제라고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틀린 이유가 뭐야? 지역 식문화랑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확히 따지면
4문단에서 얘기하는 지역 경제는 농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4문단의 내용을 포괄할 수가 없어. 두 가지 측면에서 5번 선지는 다 답이 안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남아있는 선지가 2번하고 4번 선지가 남아있는 거지. 여기서만 이제 두 번째 조건,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찾으면 되겠네. 2번은 없잖아. 답은 4번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화법하고 작문 파트를 했다. 그럼 이제 복합 파트로 와야 돼. 그 다음에 복합으로 오는 건데, 화작 복합은 가가 화법이고 나가 작문일 수도 있고, 가가 작문이고 나가 화법일 수도 있어. 순서는 바뀔 수 있어. 단 바뀌지 않는 게, 가가 화법이면 나는 가의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 가가 작문이면 나는 이걸 반영하는 회의야. 회의를 해요. 어떠한 글을 쓸 건지 또는 어떠한 포스터를 만들 건지 그걸 위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내용을 반영해서 초고를 쓰거나 또는 포스터를 만들어. 초고를 썼어. 이 초고를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야. 순서만 차이 있을 뿐 결론적으로 가를 나에서 반영하는 거다. 얘는 나 먼저 읽으면 안 돼. 무조건 가부터 읽으셔야 돼. 그럼 여기 38에서 42번, 가는 시사 비평 동아리에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이래. 그럼 이게 이제 초고 형태라고 보면 되겠지. 글을 쓴 거.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된 면접이다. 그래서 나는 가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화작 복합 파트에서 합법 등장하는 건 대부분 토론이 나오고, 대부분 토론 또는 토론이 아니라면 회의가 나와. 여기에 면접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토론은 뭐 학생회 토론이야 또는 학급 회의가 뭐 어떤 쟁점에 대한 토론이야. 찬성과 반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사회자가 있어야 되지. 얘는 사회자의 발화 단위로 의미가 끊어진다고 보면 돼. 처음에 사회자가 뭔가 얘기했어. 뭐 찬성 반대 측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 사회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등장하는 사회자 딱 그 앞에까지만 읽고 단락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사회자 해가지고 그 다음 사회자가 여기서 나온다면 그 앞에까지 읽고 푸는 거야. 사회자의 발화가 의미 맥락의 단위를 끊어줘. 회의를 하면, 원래 예전에는 학급 회의 해가지고 반장이 나왔는데 이제는 반장 같은 거 안 나와. 동아리 회의를 해도 동아리 반장이 나와서 이제 동아리 반장이나 회장이 잘 안 나와. 그냥 대등한 학생 1, 2, 3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토론은 사회자 역할이 있으니까 걔를 중심으로 의미 맥락을 끊으면 되는데, 대등한 애들이 나와버리면 얘는 뭐를 중심으로 의미 맥락을 구성하면 됩니까? 첫 번째 발화하네. 첫 번째 발화하네가 사회자의 역할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똑같이 학급 회의를 하려고 다 모여있는 상태야. 그럼 다 각자의 뭐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누가 시작을 하겠지. 그럼 그 시작하는 애가 누구야?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사회자 역할인 거야. 걔의 발화를 중심으로 학생 일이 처음 발화를 시작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학생 일의 발화가 나와요. 딱 그 앞에까지 보고 나서 문제들 판단하시면 돼요. 맥락은 그렇게 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혹시 어떻게 풀면 되는지까지만 설명하고 오늘을 마무리를 합시다. 38번, 가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니까 읽으면서 가장 적절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나온다, 글쓰기 방식 나온다? 그럼 그대로 선지 예상 읽으면서. 그 다음 39번, 다음은 가의 사문단의 초고이다. 사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 어떻게 되겠냐? 가를 우선 3문단까지 읽으면서, 총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3문단까지 읽으면서 문단별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 나왔다. 38번 풀 거 아니야. 38번. 그 다음 39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고쳐쓰기잖아. 초고를 이렇게 수정했다. 고쳐쓰기도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차에 주목해야 돼. 원래 원글의 내용을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원글의 단어나 문장. 또는 원글의 단어나 문장을 교체하는 거지. 단어를 새 걸로 바꿨다. 또는 문장의 배열 순서를 바꿨다. 뒤에 있던 애를 앞으로 뺐다든가. 그 다음 원글에 없었던 단어나 문장이 첨가됐다. 또는 원글에 있었던 애가 삭제, 탈락됐다. 요거 중심으로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 다시 이렇게만 하면 약간 뜬구름 같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 고쳐 쓰는 거야. 그러면 내용 일치면 유지하고 있는 것, 무엇은 유지하고 얘도 초점을 맞춰야겠지. 근데 대부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겠니? 고쳐 쓰는 거니까 요거에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푸는 팁이야. 얘는 39번. 다음은 가의 4문단의 초고이다. 4문단에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그럼 이 보기 형태로 있는 애가 초고잖아. 얘를 전체를 다 보고 나서 4문단을 보면 안 돼. 그럼 달라진 내용이나 유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푸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고쳐쓰기는 문장 단위로 끊어서 봐야 돼. 그럼 다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야. 39번 1, 2, 3문단 읽으면서 38번을 풀었을 거야. 자, 39번을 풀 때 우선 보기 형태를 먼저 봐요. 이와 같이 인증숏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 읽었지? 자, 그 상태에서 다시 4문단으로 가는 거야. 이와 같이 인증숏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인증숏, 절약 인증숏, 봉사 인증숏 등에서 흔히 나타난다. 그럼 공부 인증숏, 절약 인증숏, 봉사 인증숏이라는 게 추가된 거 아니야? 그럼 찾아봐. 39번에 4번 선지지. 얘 추가해 주는 거. 39번에 4번 선지. 그 다음에 39번에 다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바람직한 행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에는 인증숏 이외에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도 있다. 이 글의 제재는 뭐니? 인증숏이었거든. 두 번째 문장으로 가보세요. 이처럼 다양한 인증숏은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대. 아예 원래 원글에 있었던 2번 문장이 사라져버렸지. 사라진 거 39번에 1번 선지. 이해했어? 그 다음 39번의 마지막 문장이야. 이처럼 다양한 인증숏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 확률이 더 없는데? 폭넓은 인간관계 기반을 형성한다. 이 부분이 사라진 거지. 삭제된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39번의 맨 마지막 5번 선지. 기대 효과의 일부를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바꿔줬어. 삭제하고. 그 다음 다시 원래 원글이랑 비교해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 뭐이니? 39번에 2번 선이 나오지 않냐? 4문단으로 가보면 따라서 인증쇼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기의 생각 드러냈잖아. 39번에 2번 선지. 글에 제시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한 재언이라는 게 의견이나 생각이거든. 자기의 생각 냈으니까 39번에 2번 선지도 맞지. 안 나온 게 3번 선지야. 예상 독자를 명시해 준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40번. 다음은 학생 1과 학생 2가 면접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가를 읽고 작성한 메모이다. 이를 활용해 만든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 어떻게 하면 돼? 학생 1과 학생 2의 질문이랬으니까 얘네가 각각 회의의 사회자 역할을 각각 하는 거지. 그럼 학생 1이 나와. 그 다음 지원자가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학생 1이나 학생 2가 나온다. 그럼 그 앞에까지 끊고 그대로 선집한다. 다시 또 학생 1이나 학생 2가 질문한 다음에 다른 내용 발화가 나온다. 그럼 그 앞에서 끊고 선집한다. 각각 판단해 주시면 돼요. 41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42번도. 그럼 얘는 내일 따로 이어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내일은 언내 파트,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 그 시험범위 나오는 대로 보내주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뽑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보내줬던 사람들 건 아마 내일 뽑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안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시험범위 나오는 사람들은 알려주시면 되고, 오답 정리 아직 다 안 한 사람들 있으면 오답 정리 내일 해가지고 오시면 되고. 수고하셨고.